시간입니다. 우리 김진세 원장님. 안녕하세요, 김진세입니다.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? 아니 같이 지금 촬영하는 팀들이 저 빼고 지금 다 안 계셔서. 뺐어요 일부러. 저만 고정인가요? 그쵸. 유일하게 저만 가득히 하고 고정이에요. 계시잖아요. 판에 그냥 고정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재원 원장님. 네 안녕하세요 네. 이재현입니다. 오늘 사실은 원장 드레스 주제가 네. 뭐였냐면은 첫 번째 공부 싫어하기를 원래 싫어하는 아이. 싫지. 이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. 아니 선생님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. 그 이유나 원인, 극복 방법, 그리고 경험하신 사례나 방법 제시. 이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. 노력하는 방법, 공부하는 방법, 이거 아예 모르겠다고 많이 하잖아요, 사람은 요즘. 네. 저는 한 번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,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앉아요, 오른쪽 두 번째 자리. 28살쯤 되셨어요. 근데 처음 강의 들어왔는데, 네. 무슨 나는 교회 오신 줄 알았어요.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감동을, 찬사를 보내고. 아멘이래. 거의 할렐루야 분위기였어요. 막 후광이, 나 열심히 듣고 있어, 막 이러면서 후광이.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합창하듯이 대답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맨 처음에는 독특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넘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이쪽으로 안 가. 이쪽을 보고 거기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. 항상 똑같은 열정으로 항상 똑같은 질문을 또 받았어. 똑같은 내용 일주일째. 그리고 혼자 또 감동을 받아 그거 그리고 주의받고. 근데 그게 너무 오버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끝나고 남으라고 그랬어요. 내가 원래 개인 상담을 절대 안 해드리는데 남으시라고. 혹시 집에 와서 공부하시냐고. 책가방을 열어보시냐고. 근데 안 열어본대요. 왜 학원을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공부 잘해보는 게 소원이래요. 근데 28이 될 때까지 공부라는 걸 어느 과목도 잘해본 적이 없대.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 있는 동안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게 행복한 거야. 그래서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시라고 했어요. 그건 정신병이에요.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주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에 거의 28년을 살면서 학원이랑 학원 다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에요.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거지. 다니실 때는 학원이 아니고 진짜 병원이라고. 요새 정신병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. 현대인들은 뭐 다 스트레스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.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, 우리 공부하는데 정신과에 병원이 나오냐. 뇌에 영향이 안 따라주는 그러다 보니까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진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이 과정들을 힘들게 하는 건 코스가 한 가지예요. 13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과정을 다 마스터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16살 때 또 중학교 졸업하고 그 과정을 다 마스터해야 되고요.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들이 분화되는 그 시점과 과정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일률적으로 그동안에 획일적으로 지내왔던 것들이 굉장히 공부를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규격화시키다 보니까 언제 취업해야 되는 그 나이가 또 있어요. 추석 때 모이면 너 취업했니? 근데 취업을 꼭 그 나이에 해야 돼?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프레셔를 주다 보니까 그 어떤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소위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 열심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루저라고 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리게 되는 거죠. 이런 우리나라 그 커리큘럼 혹은 정형화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주변의 멘토들이 많이 이걸 깨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공부 싫은 아이 당연히 공부 싫죠. 왜? 그 공부하는 과정도 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고사 몇 점이야? 그래서 기말고사가 몇 점인데 토익이 몇 점이고 서울대 나왔어 안 나왔어? 결과 중심적으로 이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파악하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행복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점수 물어보는 순간 우울증이 온다. 결과 중심적인 이런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. 중학교 학생인데 저기 시골 마을에서 왔어요. 서울에 그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왔어요.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서울로 일터가 바뀌셔서 따라왔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자기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대학을 가서 꿈이 뭐다. 목회가 꿈이었어요. 그래서 야 목회를 하기 위해서 꼭 공부를 잘해야 되니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. 그래서 가라고 얘기를 했죠. 근데 생각을 그냥 집에 가. 우리 지방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. 아니 그 정도 상처 줬으면 안 왔었어야 됐는데 다음날 또 와. 그래서 자기 진짜 목회가 꿈이다.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보냈죠. 그러면 공부하고 싶을 때 와. 꼭 그게 20살이든 30살이든 그때도 상관없으니까 다시 세 번째 찾아왔어요.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너 학교에서 몇 점이니? 그러니까 수학을 제일 잘하는데 그 수학을 50점을 넘어본 적은 없는 거야. 너 지금 중3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거부터 하자 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교재를 줬더니
아이가 수준에 맞는. 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월, 화, 수, 목, 금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.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지. 책 겉표지를 다 찢어버렸어요. 다 찢어버리고 그냥 수학책 제본을 해가지고서 묶어줬어요. 야, 이제 안 창피하다. 그냥 수학책이야 라고 해서 그치. 지금 그 학생이 자사고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가야 되고 여기에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이 커리큘럼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이거 보시는 유수영 강사 아카데미 하실 분들 뭐 많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께서 멘토가 돼서 이런 정형화된 커리큘럼들을 아이 수준에 맞다. 맞게 괜찮아. 어쨌든 결국은 가면 되는 거잖아. 마치 전국이 다 똑같이 무언가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 지금 이런 정글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존중받거나 자존감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. 사실 선생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는 지식을 막 심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리여리한 감정들을 자꾸 축혀 세워서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. 10번 넘어져도 1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노력과 끈기, 열정을 붙잡아 주시는 거, 이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이런 훌륭한 멘토이신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분명하고 다행히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진세 원장님 목표가 같은 분명하죠. 예. 멘토가 있었고 그런 경우고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 자체 한 맺힌 어른이거든요. 사실은 좋은 멘토를 인생에서 만나면 정신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. 내가 왜 그 친구한테 차라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냐면, 우리 학원가에서 성인 학원가에서 28이 된 목표 없이 학원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의 멘토가 될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. 아니면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아보시든지, 왜냐면 그건 공부의 한이거든요. 대형 강의다 보니까 찾아다니야 되는데, 아, 그치. 예, 이제 진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몇 년을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. 어쨌든 그래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인생이니까 그 공부에 한 맺혀서 나중에 뒤늦게 20년, 30년 때 다 지나서 찾아오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 않을까. 저희 학원에 많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진세 원장님 같은 분들을 못 만나셔서. 아, 그러니까 네. 20대에 저 앞에 찾아오세요. 수학책 표지를 찍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거부터 하게 되면 인생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. 그럼 누굴 만나야 된다? 롤모델 멘토. 오케이. 할렐루야. 할렐루야, 아멘. 자, 그러면 네. 아카데미 상담 내용 중에 들어온 질문인데, 이게